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고등수학 하의 첫 번째 단어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집합은 사실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중학교 1학년들도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아주 쉬운 내용이다. 아니, 그렇죠. 이해만 잘하면 여기서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를 틀리지 말고 다 점수를 받아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헷갈리는 내용들이 몇 개 있겠지만 그건 선생님같이 하나씩 짚어가면서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 집합은 한 가지 용어만 제대로 알면 돼요. 집합이 뭐냐? 한 가지 용어가 뭐냐? 이 기준. 이 기준만 잘 잡으면 됩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가 있으면 그게 집합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집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원소라는 것은 이 집합에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는 뭐냐? 만약 A가 집합 A 원소이다 이러면 이렇게 적습니다. 보통 집합은 대문자, A는 소문자를 적거든요. 만약에 B가 A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B는 A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은 모르는 학생들이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 뭡니까? 왜 원만 그려요?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직사각형 그려도 되고 여러 가지 그려도 되는데 편하게 원을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돼 있다. 그러면 집합은 보통 이렇게 중괄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겠죠. 이 내용에서 보면 이 내용은 다르죠. 선생님 고쳐보겠습니다. 얘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를 임의로 만들기 때문에 A, C를 적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경우에 보시 A는 A 원소니까 A 들어간다. B는 A 원소가 아니니까 B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집합에서는 원소 나열법이 있고 조건 제시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막 문제를 일일이 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소 나열법은 그냥 나열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선생님이 이렇게 나열해 볼게요. 1, 2, 3 이렇게 나열하는 게 원소 나열법이고, 이걸 조건 제시로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A는 X바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X바가 뭐냐? X는 A 원소인데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X는 3 이하의 자연수다 이러면 이게 조건 제시법 되는 거죠.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런 걸 나와서 틀리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그냥 맞춰가면 되는 점수거든요. 그죠? 근데 저기서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집합 문제에서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집합에 조금 더 기준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뭐 집합이 오지선다니까 1번 이렇게 나왔다. 키로 물어볼게요.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은 모임이다 했다. 자, 키가 작다 이랬습니다. 키가 작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틀렸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왜 틀리느냐? 이는 단어 때문에 틀린 거죠. 키가 작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뭐 했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럼 키라도 예를 들어서 160cm 뭐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으면 얘는 집합이 아니더라도 얘는 집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문제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요걸 명심해야 됩니다. 키가 작은 학생들 모이면 안 된다. 근데 160 이상의 학생들은 모이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예를 들어 두 번째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쁜 여학생들은 모입니다. 예쁜. 물론 선생님도 예쁜 거 좋아하죠. 근데 이 기준이 주관적인 거죠. 예쁘다든지 아름답다라든지 얘는 주관적입니다. 누가 봐도 예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 눈에서는 예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집합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대표적으로 안 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럼 경험 삼아 내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반에서 B형인 학생들의 모임이다. 자, 얘는 명확한 기준이죠. 이러면 되는 거죠. 혈액형은 자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O형이냐, B형이냐, A형이라는 거. 그럼 이건 또 어떻겠습니까? 160 이상이라는 맞다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키가 170cm. 선생님 기준이 나왔네요. 가깝다 했습니다. 가까운 이렇게 했어요. 얘는 17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운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 단어가. 왜? 가깝다는 또 애매한 기준이죠. 주관적인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171도 가깝다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178도 가깝다. 다 주관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죠. 얘도 집합은 안 된다. 집합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이렇게 또 이런 거 비슷하게 또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5번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3보다 크고 3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 이런 자연수의 모음이다. 그럼 4, 5, 6, 7, 8 있죠? 얘는 또 되는 거죠. 구별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제 나오겠습니다. 기준이 명확한지 안 명확한지 아시겠죠? 여기 안 틀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크게 틀릴 거 없고 또 학생들이 헷갈리는 문제가 뭐 있냐? 문자를 많이 가져와서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게죠.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가 0, 1, 2가 있다고. 자, A의 집합이 0, 1, 2로 원수를 가집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1번 B라는 집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B라는 집합을 조건 제시법을 주면 학생들이 상당히 헷갈려 합니다. B를 X 플러스 Y인데, 자, 조건을 줬습니다. 조건을 어떻게 주냐? X가 A의 원소이고 Y가 A의 원소이다. 이런 B의 집합을 구해보시오 나왔다. 이걸 원소 나열법 나타내봅니다. 원소 나열법. 해석해 보겠습니다. B는 X 플러스 Y를 원소로 가집니다. 근데 그 X는 A의 원소이고, 그리고 심표는 그리고죠. Y는 A의 원소입니다. 자, X가 Y가 다르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X가 0대도 되고 Y가 0대도 되고, 맞죠? 그럼 해볼게요. B가 X가 0이고 Y 0이다. 0 다 0은 뭡니까? 0이 될 수 있죠. 자, X가 0이다. Y가 1이다. 1도 될 수 있죠. 자, X가 1이고 Y가 0이다. 또 1도 될 수 있죠. 자, 헷갈릴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반복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굳이 안 적어도 돼요. 한 개만 적어도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한 개 적었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 2도 될 수 있죠. 물론 2 더하기 0도 될 수 있지만 반복되는 건 안 적어도 된다. 그리고 1 더하기 2, 3 될 수도 있습니다. 끝내면 안 되죠. 제일 큰 거 두 개 뭡니까? 2 더하기 2, 4도 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안 틀리려면 표를 일일이 다 그리면 돼요. 표를 다 그린다는 것은 좀 선생님 좀 수학을 귀찮게 하는 건 싫어하고 빨리 하는 건 좋아하기 때문에 싫으면 0, 1, 2, 0, 1, 2 다 해보면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틀리진 않거든요. 이렇게 더하기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봅시다. C가 있는데 C를 이번에는 X, Y 곱하기를 가져봅시다. 곱하기를 X도 A 원소이고 Y도 A 원소이다.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자, 0을 곱하면 다 0이 되니까 0은 될 수 있죠. 1 곱하기 1 될 수 있죠. 1 곱하기 2 될 수 있죠. 2 곱하기 2는 그죠, 4 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걸 의외로 학생들이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럼 얘를 만약에 더하기 0이고 더하기 1이면 얘는 다 0이 되는 거죠. 곱하기 하면. 얘 0이고 1, 2 이렇게 다 적어도 되고, 표를 적기 싫으면 직관적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틀리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집합이고 원소 나열법이죠.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집합의 개념에서 또 뭘 알아야 되느냐? 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한집합이 있고 집합에는 무한집합이 있습니다. 정의는 쉽죠. 유한은 한계가 끝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유한계인 게 유한집합이고, 무한은 원수가 무한집합인 거 있습니다. 그리고 공집합이 있습니다. 공집합은 뭐냐? 원수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적겠죠. 파이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공집합은 선생님 어디 속합니까? 그냥 우리가 유한집합이라 속한다고 보통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줄 때가 많아요. NA. 얘는 뭐냐? 넘버의 약자, 숫자의 약자죠. 뭐냐? 이건 A의 원수 개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원수 개수에 물어볼 때 무한집합 원수 개수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럼 유한집합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그럼 공집합의 원수 개수 뭐냐?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지만 A가 1하고 2하고 3이다. NA 원소 개수 뭐냐? 3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요걸로도 여러분한테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변별력은 아니지만 집합을 만들 때 선생님들이 그 집합 안에 공집합을 넣게 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유한집합, 무한집합을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0과 공집합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A가 이렇게 됐어요, A가. 얘는 뭘까요? 얘는 0을 A로 가진 집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NA를 물어봤다. NA를 물어봤다. 뭘까요? 1이죠, 1. 그런데 문제에서, 자, NA는 0이다. 이렇게 많이 틀리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0이라는 그 숫자에 헷갈려서, 0이나 원수 가지네? 아니죠. N은 넘버, 개수거든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틀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집합을 가져옵니다. 공집합을 가지고 오고 3을 가져왔다. 여기 N을 물어봤다. 자, 이건 뭐냐? A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지만 공집합과 3을 가지는 집합의 원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왜 헷갈릴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학생들이 공집합 원수 개수 한 개도 없는데 그럼 이거는 3이라는 거 한 개 가지네?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두 개가 됩니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 집합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걸 A라고 둘게 선생님이 A라는 집합을 그리면 공집합을 가지고 3이라는 집합도 가지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는 두 개를 이해되시죠? 한 개가 아닌 거죠. 요게 헷갈릴 수 있는 거고 자, 그 외에 또 헷갈릴 수 있는 문제는 이런 게 있겠죠. N을 줬습니다. 자, N을 3이라는 집합을 N을 줬고 N을 5라는 집합을 N을 줬습니다. 뭐 이렇게 부등을 따집니다. 한 번씩. 무슨 말입니까? 5가 숫자가 3보다 크니까 크다? 틀렸죠.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얘는 같아야 됩니다. 3이라는 집합을 가지는 원소도 한 개, 5라는 집합을 원소 가지고 한 개지 않습니까? 같은데 얘는 현혹되기 쉽죠. 숫자 5가 숫자 3보다 크니까 다를 것이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집합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N을 가져옵니다. N은 집합의 원수 개수입니다. 자, 이거 더하기 이번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N 자, 공집합 가져왔습니다. 공집합 더하기 또 이제 이번에는 좀 약간 현혹되게 집합인데 공집합을 가지는 집합이고 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간단 이건 틀리지 않겠지만 한번 나오는 거죠. 0, 1이 있습니다. 이 개수는 뭘까요? 만약에 이 개수가 3개 다 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뭘까요? 0이라는 원소를 한 개 가지는 집합이기 때문에 이건 1이죠. 얘는 뭘까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공집합이 원소가 아니고 공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공집합이 원소이냐? 이건 공집합 원소죠. 이거는 공집합 원소가 아니라 공집합이란 자체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얘는 한 개도 없죠. 얘는 뭘까요? 얘와 얘를 구별 잘하면 돼요. 얘와 얘를 구별 잘하면 다 맞추는 내용이거든요. 얘는 뭘까요? 얘가 셈하고 따져봅시다. 얘랑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얘는 그냥 공집합입니다. 얘는 공집합이다. 뭐다? 원소 개수가 없다. 얘는 공집합을 집합으로 가진다. 원소가 공집합에 한 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이 되는 겁니다. 1이. 여기 두 개에서 여러분들한테 함정을 파는 거죠. 얘는 너무 쉬우니까 두 개니까. 그래서 3이 아니고 얘는 다 더하면 4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문제. 아시겠죠? 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 선생님하고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집합과 원소 사이의 부분 관계를 따지면 학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선생님하고 짚어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까지는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원소에 속함들을 배웠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게 부분 집합을 배워보겠습니다. 부분 집합. 자, 원소 속함과 부분 집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적습니다. 원소는 다르죠. 즉,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가 B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걸 정확하게 정의 지으면 어떻게 되냐? X가 A이면 X 여기 있습니다. 원소죠. 당연히 X는 어디도 있는 거죠? B이다.
이런 x가 모두 성립되면, 모든 x가 이렇게 된다면, 그럼 당연히 a가 b 부분집합인 거죠. 근데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표시하느냐? 뭐 a가 b에 완전히 들어갔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뭐 y가 있다. 모든 원소거든요. 모든 원소. y는 들어가 있지만 x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은 아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기본 약속이 있습니다. 기본 약속. 부분집합에서는 이거 명심해야 돼요. 공집합은 약속합니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한테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요게 아주 중요하죠. 요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포함관계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A는 B에 들어갔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죠. 그리고 B가 C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러면 A도 C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즉, 이 말이죠. A가 B에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근데 B가 또 C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A는 C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쉽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A도 B에 들어가고, 그리고 B도 A에 들어간다. 이건 A와 B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같은 거죠. 완전히. 그러지 않으면 또 A는 B랑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기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틀리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얼마든지 틀리게 할 수 있죠. 왜? 문제를 조금만 바꿔주면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황할 수 있는 문제. 한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자, A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A를 그냥 만들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A를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공집합을 가지고 만듭니다. 공집합. 그리고 1, 2, 1, 2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지선당인데 틀리게 하려면 한없이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원소의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적고, 그죠? 선생님 말씀했죠? 부분집합은 이겁니다. 이 차이가, 한계 차이가 엄청 큰 겁니다.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한색을 적으면. 이게 원소, 이게 부분집합이죠. 이 두 개 차이를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1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집합이 A의 원소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왜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돼 있다. 틀린 거죠. 공집합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돼 있어도 얘는 무조건 맞는 거죠. 얘는 어떤 것도 됩니다. 얘는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여기는 공집합이라는 걸 집합을 가졌기 때문에 되는 거죠. 네. 2번 이렇게 돼 있다. 맞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맞을까요? 맞습니다. 왜 맞냐면 이 공집합의 원소를 가져왔습니다. 공집합의 원소를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집합 표시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집합이 되는 거죠. 이 집합을 어디서 가져왔다? A에서 가져온 부분 집합이 되겠죠. 네. 그럼 이 역시도 맞는 건데 만약에 얘가 없으면요. 얘가 없으면 이 공집합이라는 집합을 가져오지 않았잖아요. 안 되는 거죠. 얘 하나 가지고 엄청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통 쉬운 문제는 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 3번. 이건 맞을까요? 1이라는 집합이 A의 원소이다. 맞을까요? 틀렸죠. 왜 틀렸냐면, 얘가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가 맞으려면 이 안에 이렇게 되면 낫겠죠. 무슨 말이죠? A라는 집합은 1이라는 집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이라는 집합이 이놈의 원소에다 맞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얘가 아니고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맞으려면 1이 A에 들어가 있다. 이게 맞는 거죠. 또는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집합 표시했기 때문에 얘가 맞는 거죠. 이 두 개는 맞는 건데 얘는 아닌 거죠. 아시겠죠? 4번 1, 2는 A의 원소이다. 맞죠? 1, 2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1, 2를 가져와서 한 번 더 집합 표시하면 얘 집합에 한 번 더 집합했기 때문에 부분 집합은 되는 거죠. 또 이것도 맞는 거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거죠. 좀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완전 획기적인 벤 다이그램을 그려볼게요. 벤 다이그램을. 5번 이런 문제가 나왔다. 1, 2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얘는 맞을까요? 선생님 얘도 맞고 얘도 맞아서 얘는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얘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 1과 2를 원수로 가져와서 두 개 집합 표시되는 얘 때문에 되는 거죠.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여기 선생님이 이거를 뺐습니다. 이거 그럼 이거는 2라는 숫자가 없는데 얘는 안 되는 거예요. 2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대충 맞추면 안 돼요. 얘를 쉽게 벤 다이그램 표현해 볼게요. A라는 집합에는 공집합이라는 집합도 있고요. 1도 있고요. 2도 있고 1과 2를 집합을 가지는 것도 이름이 원소죠. 이렇기 때문에 다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자기가 직접 풀어보고 문제도 만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참고서나 이런 걸 풀어서 선생님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면 또 새로 어려운 것도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거는 문제를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어떤 문제 만드냐면 공집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벤 다이그램을 주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명심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까지 부분 집합과의 관계 어떻게 표시하고 이런 거 배웠으면 그 실제로 어떤 뭐 구하는 문제도 나오겠죠. 자, A가 예를 들어서 1과 A 더하기 2를 가지고 있습니다. B가 3과 A 제곱 더하기 2와 A 더하기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A가 B의 부분 집합을 했습니다. 이때 A 값을 구해라. 쉽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A의 부분 집합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럼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은 지금 A에 있기 때문에 1이 당연히 어디도 들어가야 됩니까? 1이 B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1이 B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줬습니다. 실수 A를 줬습니다. 실수. 자, 복소수 같은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복소수는 안 씁니다. 잘. 고1 때 배우고 왜? 복소수는 사실 우리가 약자를 따지면 실수가 뭐 이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뭐 R이면 리얼 넘버 진짜 수고, 복소수는 약간 C의 약자죠.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좀 컴플렉스가 안 좋다는 말이죠. 그 말은 둘이 대소관계도 표현하기 힘들고 그리고 수유설에 나타낼 수 없는 허수까지 나오기 때문에 애매한 거죠. 그래서 실수 줬는데 얘가 힌트가 됩니다. 사실 이런 말 없어도 약속을 합니다. 아무 말 없으면 이제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럼 1이 B에 들어간다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첫 번째, A 제곱 이게 1 될 수도 있죠. B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A 제곱이 마이너스 3다. 자, 실수해서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두 번째, A 더하기 1이 1이다. 그럼 A는 뭡니까? 0이죠, 0. 뭐, 검사해 보면 0 넣으면 1, 2, 0 넣으면 3, 2, 1 맞는 거죠. 그래서 A는 0이 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A는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2A다. B는 3이고 A 제곱 마이너스 3A다. 근데 A랑 B가 같다. 이럴 때 상수 A를 구해라. 이건 상수가 표시했네요. 그러면 A와 B의 모든 원소가 같다는 거죠. 그죠? A랑 B랑 완전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3이 지금 B에 들어가 있습니다. 3이 B의 원소라고 치면 당연히 3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저 A로 들어가야겠죠. 그죠? 3은 A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A 제곱 더하기 2A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2A 빼기 3은 0이니까 A 플러스 3 A 마이너스는 0이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1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넣어서 만족하는 걸 답으로 채택하면 됩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3일 때. 자, A를
마이너스 3을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 넣어볼까요? B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제곱 9 플러스 9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18 되겠죠? 18 지금 얘가 3이거든요. 얘는 3인데 얘가 18이다. 아, 말 안 되죠. 그럼 얘는 안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A가 1이다. 1을 대입해볼까요? 1 빼기 3이다. 아,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 완전 같은 거죠. 답은 이렇게 됩니다. 두 개 나오면 학생들이 가끔 시험에 두 개 다 답이에요? 아니면 대입해야 됩니다. 대입해서 아닌 건 버리고 맞는 게 답인 거죠. 자, 이렇게 집합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분 집합의 개수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자, 부분 집합의 개수 문제 셈하고 알아볼게요. 자, 부분 집합 개수 문제는 꼭 나오겠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알기 위해서는 자, 진부분 집합을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진비분 집합은 뭐냐? 방금 선생님이 뭐랬냐면 A가 A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맞는데 A는 B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A가 B에는 같진 않는 거, 이게 진부분 집합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A의 부분 집합 개수에서 자기 자신은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데서 자기 자신 빼야 되니까 한 개를 빼야 됩니다. 그게 진부분 집합이에요. 막 중요한 이런 것보다는 용어의 뜻은 알고 있어야 돼요.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사실 중요하죠. A를 가져오겠습니다. A를 예를 들어서 A1, A2, A3 예를 들어 AN개를 가져올게요. 이 부분 집합 개수는 이제는 요거는 외워줘야 됩니다. 공식보다는 어렵진 않은데 2의 n개입니다. 2의 n개. 부분 집합 개수가 2의 n개가 되는 거죠. 그럼 진부분 집합 개수는 2의 자기 자신 빼야겠죠. 자기 자신 뺀 게 이렇게 되겠죠. 이거 부분 집합이 진부분 집합 개수. 자, 이게 왜 2의 n개가 될까요? 사실 이거 설명하면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일일이 보여주는 건 학교에서도 뭐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고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이걸 보여주면 우리가 배우는 그거보다는 또 엉뚱한 말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게 예를 쉽게 1, 2를 가져올게요. 1, 2를 3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집 구해볼게요.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이 된대죠. 공집합. 그리고 원수 한 개인 거 1, 2, 3 그렇죠? 원수 두 개인 거 1, 2 1, 3 2, 3 자기 자신 1, 2, 3이죠. 이게 A가 되겠죠. 그러니까 2의 3개네요. 2의 3개 2의 세제곱 8개. 근데 진부집합 얘는 빼낸다 했죠. 그러니까 8개 빼면 지니까 7개. 이해되시죠? 요렇게만 나오면 좋은데 이거보다는 다시 사실 어렵게 나옵니다. 지금 해야 될 게 약간 변별력 문제입니다. 자, 지금 해야 될 게 변별력 문제입니다. 특정한 원수를 줘가지고 특정한 원수를 갖느냐 또는 특정한 원수를 갖지 않느냐 또는 어떤 건 갖고 어떤 건 갖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가 똑같이 A1, A2, A3, AN 자, N개가 있다 가정합시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특정한 원수 K개는 반드시 갖고 이런 부분집합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물론 선생님 쉽게 풀어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특정한 K개는 반드시 갖는다. 여기서 K개는 반드시 갖고 싶어요. 반드시 갖는다. 물론 K개는 N개보다 작아야겠죠. N이 10개인데 여기서 K 12개를 갖는 건 문제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얘는 이렇게 됩니다. 2의 N-K가 되겠습니다. 이 개수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가 1, 2, 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A에서 A가 1, 2, 3이죠. 반드시 1은 갖겠다. 반드시 1은 갖겠다고. 이 A의 집합에서 1은 반드시 갖겠다. 그럼 1이라는 건 한 개를 갖는 거죠. 한 개를 갖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2의 세제곱에서 빼기 2의 제곱 4개가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1을 반드시 갖는다 구해볼게요. 1을 반드시 갖기 때문에 여기서 구할 때 1은 적어 놓는 겁니다. 아, 1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의 부주에서 1은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없는 거 우리 공집합 안 가져오면 1이 되겠죠. 그러면 또 뭐 있습니까? 1에서 2를 가질 수도 있죠. 1에서 3을 가질 수 있죠. 맞지? 그 다음에 1에서 2에서 3을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4개가 되겠죠. 1을 반드시 갖는다면. 그럼 만약에 이 집합에서 내가 1과 2는 반드시 갖겠다. 2개를 갖는 거죠. 그러면 2에 3에서 2개 갖는다. 뺀다. 2의 1제곱이니까 이거는 2개가 되겠죠. 4개였고. 자, 얘는 왜 그렇습니까? 1, 2를 반드시 갖는다. 그럼 1, 2를 적어 놓습니다. 안 가져오면 된다. 공집합 가져오면 되니까. 한 개. 1, 2, 3,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수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뭐 M개는 또 역시 이렇게 갖는 거 갖지 않는다. 물론 M도 작아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M은 갖지 않는 거예요. 좀 달라 보이지만 문제가 똑같습니다. 2의 N제곱 마이너스 M이라고 하면 돼요. 쌤 왜 문제 똑같아요? 보세요. 여기는 반드시 1을 갖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래 볼게요. 여기서 반드시 1을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한 개를 갖지 않는다. 얘도 왜 똑같은 개수가 되지? 의아할 수 있는데 이론은 비슷합니다. 1을 갖지 않잖아요. 그럼 1을 빼놓고, 자, 1을 빼놓고 얘의 부분적 개수만 구하면 되잖아요. 2의 제곱 4개잖아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얘처럼 1, 2를 갖는 게 아니라 1, 2를 갖지 않는다면 얘 빼놓고 3의 부분적 개수, 공집합과 3만 가지면 2개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럼 결론적으로 K개를 갖든 M개를 안 갖든 K개를 갖고 M개를 안 갖는다. 그러면 2의 N에서 다 빼주면 돼. 다 빼주면. 얘들 문제를 좀 집합을 원석에서 많은 걸 가져볼게요. 1, 2, 3, 4, 5다. 근데 문제에서 1, 2는 갖고 싶어. 3은 안 가질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5개에서 가지는 거, 안 가지는 거 다 빼서 2의 제곱 4개가 된다는 거죠. 만들어 볼까요? 일일이 다 만들진 않는데 첫 시간이니까. 자, 1, 2는 안 가질래? 오케이. 1은 갖는댔죠. 3은 안 가질래? 1은 갖습니다. 1, 2 적어 놓습니다. 그럼 1, 2 있죠. 그러면 1, 2, 4 있죠. 1, 2, 5 있죠. 1, 2, 4, 5 이렇게 4개를 갖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갖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개념이면 많이 나오고 꼭 나올 만한 문제를 선생님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A가 3, 4, 5, 6, 7입니다. A가 3, 4, 5, 6, 7입니다. 근데 A의 부분집합 중 반드시 5는 가질래? 5는 같습니다. 자, 3, 6은 안 가진다 했습니다. 방금 배웠죠? 그러면 이 부분집 개수 구해라.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 서술형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개수를 구해라. 그럼 쉽게 2에 몇 개입니까? 5개에서 갖는 거 1개, 안 갖는 거 2개.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몇 개? 4개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적어도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적어도. 여기는 학력과 통계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를 조심해야 돼요. 자, 해볼까요? A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선생님이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자, 애매합니다.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다. 자, 적어도란 말이 왜 애매한지 압니까? 적어도란 말이 얘 말대로 그대로 풀면 어렵습니다. 적어도 한 개 홀수를 갖는다? 그러면 3을 가져도 되고, 그렇지. 5를 가져도 되고, 그렇지. 7을 가져도 되겠네. 네. 근데 3, 5를 가져도 되고, 5, 7 가져도 되고, 다 가져도 되나? 이렇게 되면 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예 반대로 생각해라, 반대로. 이 반대말이 뭡니까?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수로 갖는 반대말은 홀수를 하나도 갖지 않는다. 맞죠?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다면 무슨 말이죠? 홀수를 하나도 갖지 않는다. 얘 반대말은 홀수를 아예 안 가지는 거래. 그럼
그럼 배운 내용이네요. 그죠? 2의 5에서 홀수를 한 개도 안 가지네. 홀수 뭐 있는데요? 3, 5, 7. 얘를 아예 안 가지고 싶네. 이게 반대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체의 부분집합에서 이 반대말을 빼주면, 빼주면, 홀수를 아예 안 갖는 걸 빼주면, 반대말이 빼주면, 반대가 뭡니까? 한 개의 홀수를 갖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2의 5제곱, 32 마이너스 2의 제곱, 4를 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8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거다란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헷갈리고 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A가 2하고 4다. 자, B를 이제 조건 제시법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 X바, X는 12의 양의 약수이다. 근데 A는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줬습니다. 이런 조건을 많이 주거든요. 이거일 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집합 X 개수 구합니다. 몇 개냐? 개수 몇 개냐? 자, 이거 볼게요. 이에 먼저 원수 납부를 고쳐야 되겠죠? 1, 2, 3, 4, 6, 10입니다. 그럼 X라는 건 B의 원수니까 B의 부분집합이니까 6개는 이 6개 중에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A의 원수 몇 개입니까? 2, 4. 두 개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런 문제를 약간 한글로 안 풀고 문자로 줘가지고 해놓시키는 거죠. 그럼 똑같은 거죠. 2의 4제곱 몇 개입니까? 16개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우리가 지금 한글을 정리해보면 어렵진 않거든요. 오늘 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집합을 배웠죠, 집합을. 집합을 배워서 얘는 중요하게 생각 기준을 배웠고, 그죠? 집합에서는 유한집합이 있었고, 무한집합이 있었고, 공집합이 있었는데, 공집합도 유한집합 일종이고, 그리고 NA, 그죠? 원수 개수를 배웠고, 여러 가지 포함 관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배웠죠? 부분집합 배웠죠, 부분집합. 그쵸?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원수 개수 n개 있을 때. 요거. 그리고 이 외에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 문제를 낼 때 집합을 낸다? 아주 어렵게 낼 수는 없거든요. 기껏 해봐야 공집합을 넣어서 원수의 관계를 따지거나. 그래서 뒤에 배울 어떤 명제것들 또 글자를 꼬아서 낼 수도 있지만 집합에서는 나온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런 문제들은 다 맞춰고 가야지 시험에 성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